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재 주가에서 나스닥의 경우는 200일선 도전을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10% 정도 하락을 해야 합니다. 항상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보지만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시장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리얼한 시장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몇 주만 해도 낮아진 물가 상승률과 금리 동결 후 인하의 기대감으로 하반기 증시는 더욱 상승할 거라고 보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탐욕 상태까지 갔었고요. 하지만 언제나 시장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7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잘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고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우디와 러시아는 다시금 유가 감산을 통해 유가의 하방을 틀어막고 유가는 어느덧 80불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의 경우는 춥지 않은 겨울이라서 언론에서 허들갑 떨었던 에너지 위기가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런 상태로 사우디와 러시아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겨울이 다가올수록 또 에너지 위기로 인한 리스크 온의 심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러한 상황들은 하나의 걱정거리 정도로만 취급되겠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갑자기 10% 이상의 조정을 받으면서 빅테크의 고평가에 대한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애플이 10% 넘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금 현재 뚜렷할 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걱정거리들이 시장이 빠짐에 따라 걱정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최근 중국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가 이 두려움을 공포로까지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 출구는 없냐?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주식 커뮤니티와 뉴스를 보았을 때 8월 23일이 단기적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채권 20년물 경매가 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 채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가 작년 고점을 넘기고 어제는 4.4%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높은데 빅머니를 움직이는 주체들의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다시 돌아와서 20년물 입찰에 수요가 약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기 전망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의 상승의 재료로 쓰이려면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대감이 오를 대로 오른 엔비디아의 어닝 또는 컨퍼런스가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춰준다면 당연히 현재의 고평가 논란이 미래의 성장성으로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현재의 금리 상태를 동결로 시사하는 발언을 해준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아직 멀었다. 언제든 금리 상승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20년물 성공적 입찰, 엔비디아의 어닝과 컨퍼런스가 시장의 기대감을 맞추고 파월이 금리 동결을 시사하거나 시장의 비둘기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숏에 베팅된 세력들의 숏 스퀴즈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로 인해서 하락의 추세를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이슈만 큰 문제가 없다면 주식은 완만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20년물 입찰 실패 또는 수요가 저조하고 이는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 비관적 시선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또는 컨퍼런스가 시장의 기대감을 미스시키고 파월이 매파적인 기조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재 주가에서 나스닥의 경우는 200일선 도전을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10% 정도 하락을 해야 합니다. 항상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보지만 현재 상황으로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세 개의 이벤트 중에서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물 입찰 결과 컨센서스 부합, 엔비디아의 실적은 미트하지만 AI 관련 매출이 시장 기대감보다는 느리게 진행될 거라든지 그리고 파월이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라는지에
늘 말하는 애매한 표현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이벤트 결과값이 발표되면 3개의 이벤트가 나오고 시장은 해석을 할 거고, 그러면 최상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했다라는 안도로 인한 기조로 매수 포지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기존의 숏 포지션으로 달달하게 챙긴 매도자들은 숏 포지션의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반등은 현재 하락의 최대 50% 수준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3일까지 지수가 1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아마 3에서 5%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요. 제가 3에서 5%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보나치의 기술적 반등의 범위가 30에서 50% 정도의 되돌림입니다. 그래서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가자, 나스닥은 신이야 라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국채가 왜 이러지? 중국이 왜 이러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의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조정의 흐름을 예상하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시장에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